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59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인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아닙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 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아니죠. 노인은 1차적으로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 이용하고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아니죠.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사적 부양, 공적 부양 모두 필요하다. 사적 부양은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이다. 공적 부양은 노인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4. 국가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맞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강화하여 노후소득을 보전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5.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아니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번의 정답은 4번. 국가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2번)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년기 특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세 가지가 있고요. 모두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셔야 합니다. 신체적 특성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의 노화. 두 번째, 면역 능력이 저하. 세 번째, 잔존 능력이 저하. 네 번째, 회복 능력이 저하. 다섯 번째, 비가역적 진행. 5가지가 있고요. 심리적 특성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울증 경향이 증가. 두 번째, 내향성이 증가. 세 번째, 조심성이 증가.
증가. 네 번째, 경직성이 증가. 경직성이 증가. 다섯 번째,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여섯 번째,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일곱 번째,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마지막 여덟 번째, 의존성이 증가. 의존성이 증가. 여덟 가지는 심리적 특성입니다. 사회적 특성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 상실. 두 번째, 경제적 빈곤. 세 번째, 유대감이 상실. 마지막 네 번째, 사회적 관계 위축. 이렇게 있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내향성이 증가. 내향성이 증가는 심리적 특성의 두 번째지요. 내향성이 증가. 맞습니다. 정답 나왔네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의존성 감소. 의존성 여덟 번째 있죠. 심리적 특성의 여덟 번째. 의존성이 증가입니다. 감소가 아니고 의존성 증가. 3번, 조심성 감소. 조심성 증가죠.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조심성이 증가. 4번, 가족 내 역할 증가. 증가가 아니고 사회적 특성이 1번이지요. 역할 상실입니다. 가족 내 역할 상실. 5번, 사회적 관계망 확대. 사회적 특성이 4번. 사회적 관계 위축입니다. 확대가 아니라 위축. 사회적 관계망 위축. 이번의 정답은 1번. 내향성 증가. (3번)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이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아닙니다.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2.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맞습니다.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 중 독립이 원칙입니다. 3. 노인이 건강을 돌보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아니죠? 노인 본인이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 안됩니다. 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5.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 아니죠? 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3번의 정답은 2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2.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험자란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시설급여 아니고요.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한다. 4.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아닙니다.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뉜다.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뉜다. 5. 대상자 가족이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4번의 정답은 2번.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장기요양기관 아닙니다.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 최종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2.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한다. 아닙니다. 공단 직원이 한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이 신청인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3.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지자체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닙니다. 대상자와 그 가족은 장기요양 인정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한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60세 남자는 65세 미만이지요. 65세 미만인 경우 거동이 불편해야 하고요. 거동 불편,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 거동이 불편합니까? 신체 활동이 어렵다 그랬죠? 거동 불편. 맞습니다.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지요?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맞습니다. 5번의 정답은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6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A. 관찰자. B.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 전달.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관찰자의 역할이 아니라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정보 전달자.
2. A. 옹호자. B.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2번 맞습니다. 3. A. 정보 전달자. B. 맥박, 호흡, 체온, 심리적 변화 관찰. 맥박, 호흡, 체온, 심리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 아니라 관찰자의 역할이죠. 관찰자. 4. A. 동기 유발자. B.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 경감.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것은 동기 유발자가 아니라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숙련된 수발자. 5. 숙련된 수발자. B.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가 아니라 동기 유발자의 역할이죠. 5번은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A와 B 모두 맞는 것은 6번의 정답은 2번. A는 옹호자, B는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7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 아니죠?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의료행위 아니죠?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되죠?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5.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7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8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취사. 취사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2. 몸단장.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 기본 동작 훈련,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입니다.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4. 외출 시 동행,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5. 청소 및 주변 정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질문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묻고 있죠? 8번의 정답은 2번 몸단장.
9번.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대상자. 비 오는 날 저녁 공원 의자에 홀로 앉아 있다. 아들. 고함을 치며 내가 놓친 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당장 안 들어오고 뭐해요? 1. 방임. 방임이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간병을 소홀히 한다. 방임입니다. 2. 유기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유기입니다. 3. 자기 방임이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이 최소한이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 스스로죠.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자기 방임입니다. 4.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5.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지문에서 대상자의 아들은 고함을 치고 있지요? 정답은 5번. 정서적 학대. 10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보호자에게 폭언 및 신체폭력의 위협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노인복지법 아닙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아니죠? 3. 산업안전보건법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장은 지문에서 기관장이죠. 요양보호사가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문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정답은 3번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11번.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았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성희롱 대처 방안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1.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아니죠.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2.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야죠. 3.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맞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4.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질책한다. 아니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간다. 5. 농담을 받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안됩니다.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11번의 정답은 3번.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2.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안됩니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5.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12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 1번 평등에 관한 권리, 2번 자유에 관한 권리, 3번 노동에 관한 권리. 세 가지는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 항목입니다. 4번, 5번은 아니고요. 1번 평등에 관한 권리는 고용 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번 자유에 관한 권리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권리를 말하죠. 지문의 내용과 역시 관련 없습니다. 3번 노동에 관한 권리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두 번째,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노동시간이 합리적 제한. 세 번째,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네 번째,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동등한 보수의 보장. 다섯 번째, 공정하고 유리한.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권리죠. 지문에서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1번 항목을 침해받고 있죠. 두 번째,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는. 네 번째,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을 침해받고 있죠.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3번 노동에 관한 권리.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침해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확인할 사항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안에 상처가 있는가? 입안에 상처가 있는가? 두 번째, 틀니가 잘 맞지 않는가? 틀니가 잘 맞지 않는가? 세 번째, 복용하는 약이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인가? 복용하는 약이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인가? 네 번째, 대상자가 수저의 사용법을 잊었는가? 수저의 사용법을 잊었는가? 다섯 번째,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가? 시력에 문제가 있는가? 마지막 6번째,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6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번, 너무 까다로우세요. 관련 없죠? 2번,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아니고요. 3번,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관련 없습니다. 4번,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죠?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죠. 입안 상처 확인, 입안에 상처가 있는가? 14번의 정답은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15번)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아닙니다. 가까이 둔다. 물건을 몸에서 가까이 둔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아닙니다. 두 발을 벌려 지지면을 넓힌다. 3. 몸이 무게중심을 높인다. 높이면 안 되죠? 낮춘다. 몸이 무게중심을 낮춘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맞습니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아니죠?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조절한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에는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15번의 정답은 3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16번.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손으로 아닙니다. 손이 아닌 옷소매로. 기침을 할 때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2.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아니죠? 감염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까지 격리한다. 3.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안됩니다.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아니고요. 대상자는 물론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맞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16번의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17번. 노인성 질환이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아닙니다. 질병의 경과가 길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2. 질병이 초기 진단이 쉽다. 아닙니다. 질병이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증상, 경과, 예후 등에서 젊은 사람이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아닙니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노인성 질환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맞습니다. 노인은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쉬워 뇌졸중뿐 아니라 가벼운 폐렴, 설사 등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한다. 5.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아니죠?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신장이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17번의 정답은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18번.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1.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바닥에 카펫을 깔지 않는다. 카펫에는 먼지 등의 자극물질이 쌓일 수 있다. 2.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아닙니다. 천식의 원인이 갑작스런 온도나 습도의 차이,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이 천식의 원인입니다.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맞습니다. 침구류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4.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매년 아니죠? 65세 이후에는 1회
폐렴구균 백신을 예방접종한다. 5.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아닙니다.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운동을 할 때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면 호흡곤란 예방에 도움이 된다. 18번의 정답은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구강건조증 감소. 아닙니다. 구강건조증 증가. 타액분비 저하로 인해 구강건조증이 증가된다.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맞습니다.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3. 당 내성 증가. 아닙니다. 당 내성 감소. 당 내성이란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 내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4. 항문 괄약근 긴장도 증가. 아닙니다. 항문 괄약근 긴장도 감소.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5. 췌장이 소화효소 분비 증가. 아니죠. 췌장이 소화효소 분비 감소.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19번의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20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닙니다. 통증은 날씨나 활동 정도에 따라 통증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2.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적은 아니죠? 많은.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많은 운동이다. 3.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저녁 아닙니다. 아침.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아침에 흔히 나타난다. 4. 관절 연골이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아니죠? 관절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중을 조절한다. 5.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20번의 정답은 5번.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21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골다공증이란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이다. 1. 체중 부하 운동. 맞습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2. 자외선 차단. 아니죠? 자외선을 쬐다. 주 2, 3회 정도 팔다리 등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자외선을 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 3. 온열요법 적용. 아니죠? 햇볕을 쬐다. 햇볕을 쬐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된다. 4. 저체중 상태 유지. 저체중 아닙니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저체중은 골다공증이 관련 요인이다. 5. 에스트로겐 섭취 제한. 아니죠? 에스트로겐 섭취
권장. 폐경, 여성 호르몬 부족이 골다공증이 관련 요인이므로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21번의 정답은 1번 체중 부하 운동. (22번) 복압성 요실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복압성 요실금이란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1. 체중을 조절한다. 좋은 방법이죠?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한다. 2. 매 시간 화장실을 간다.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케겔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3.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 좋지 않죠? 꽉 조이는 옷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합니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한다. 줄넘기 역시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좋지 않습니다. 5.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아니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한다. 22번의 정답은 1번 체중을 조절한다. 23번 청골 부위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1. 체위 변경이 어려우므로 관련 없습니다. 2. 배설물 처리가 어려우므로 아니죠? 3.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하므로 관련 없고요. 4. 옷을 갈아입히기가 어려우므로 아닙니다. 5. 청골 부위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맞습니다. 도넛 모양의 베개는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23번의 정답은 5번 청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24번)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선망이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간 지속되기도 한다.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진압력이란 현재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시간에 대한 진압력, 장소에 대한 진압력, 사람에 대한 진압력 등이 있습니다. 1. 마사지를 제공한다. 관련 없죠? 2. 큰 소리로 대화한다. 관련 없습니다. 3.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4. 가족이 방문을 제한한다. 제한한다 아닙니다. 5.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시간. 진압력을 향상하는 방법 맞습니다. 24번의 정답은 5번.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25번. 질병 A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A. 결핵 B. 단백질 섭취 제한 아닙니다. 단백질 섭취 권장
2. A. 폐렴. B. 수분 섭취 제한. 제한 아닙니다. 수분 섭취 권장. 3. A. 대장암. B. 육가공품 섭취 제한. 맞습니다. 붉은 고기와 육가공품은 대장암 및 직장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4. A. 신부전. B. 수분 섭취 권장. 아니죠? 수분 섭취 제한. 5. A.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B. 수분 섭취 권장. 아닙니다. 수분 섭취 제한. 25번의 정답은 3번. A는 대장암, B는 육가공품 섭취 제한. 26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아닙니다. 맞추지 않는다.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 음식이 뜨거우면 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 2.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맞습니다. 유제품 및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3.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철분 아닙니다. 칼슘. 칼슘은 우유로 보충하고 칼슘이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체중 1kg당 0.5에서 0.6g만으로 충분하다. 5.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안 되죠? 음식은 먹을 만큼 준비하고 만든 지 오래된 음식은 먹지 않는다. 26번의 정답은 2번.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27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아닙니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된다. 2.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아니죠. 물어보는 말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맞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 호소가 많다. 4.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아니죠. 불안, 초조 혹은 무기력이 나타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방치되기 쉽다. 27번의 정답은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28번.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1. 준비운동은 3분 이내로 한다. 아닙니다. 적어도 10분 이상. 적어도 10분 이상.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한다. 2.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아니죠? 금한다.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금한다. 3.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맞습니다. 4.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인다.
아니죠? 증가시킨다. 증가시킨다. 운동이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5.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아니죠?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28번의 정답은 3번.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29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아닙니다. 혈압약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해도 고혈압이 계속될 때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바꾸거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아니죠?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3.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안됩니다. 4.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아니죠?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처방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절하여 정해진 양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맞습니다. 질병 상태에 맞추어 약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29번의 정답은 5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30번. 편마비 대상자의 성생활을 돕는 방법은 1.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다. 아니죠? 알코올 섭취를 자제한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는 오르가슴 제한, 남성에게는 발기제한이 나타난다. 2. 완치될 때까지 성생활을 금하게 한다. 아닙니다. 성생활을 금할 필요는 없다. 3. 성생활을 위해 평상시 활동을 제한한다. 아니죠?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한 체력을 유지한다. 4.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한다. 맞습니다. 5. 성생활 전에 항고혈압제를 추가로 복용하게 한다. 안되죠? 항고혈압제, 강심제, 이뇨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30번의 정답은 4번.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한다. 31번.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파민이 부족으로 발생한다. 파킨슨 질환입니다. 파킨슨 질환.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 아닙니다. 우측 마비. 좌뇌가 손상되면 우측 마비가 발생한다. 3. 측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측두엽 아니고요. 손해입니다. 손해가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파킨슨 질환입니다. 파킨슨 질환.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뇌졸중이죠? 뇌졸중. 질문에서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고 있으니까 정답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32번)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 종류 A와 기록 내용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상태 기록지 B. 상담 내용 및 결과. 아닙니다. 상태 기록지 기록 내용은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입니다. 2. A. 사례회의록 B. 대상자 욕구사정. 아닙니다. 사례회의록의 기록 내용은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입니다. 검토 내용 및 결과. 3. A. 인수인계서 B.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아니죠? 인수인계서의 기록 내용은 인수인계 업무 내용입니다.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A. 급여 제공 계획서 B.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아니죠? 급여 제공 계획서의 기록 내용은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등입니다. 5. A.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B.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맞습니다. 32번의 정답은 5번. A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B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33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한 업무 보고 방식은 보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보고의 정확성을 요하는 경우,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 1. 구두보고.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2. 전화보고 아니고요. 3. 서면보고. 서면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첫 번째 지문이죠. 보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두 번째 지문입니다. 보고의 정확성을 요하는 경우.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 지문이죠.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 정답은 3번 서면 보고입니다. 4. 대면 보고 아니고요. 5. 전산망 보고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다. 전산망 보고의 장점입니다. 33번의 정답은 3번 서면 보고.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이양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2. 사전 연명 의료 이양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3. 연명 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아닙니다.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하다. 연명 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하다. 4.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심폐소생술 아닙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실시된다. 5.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물과 영양분 공급 아닙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공급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공급하지 않는다. 34번의 정답은 2번. 사전연명 의료 이양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준다. 제거해준다 아니죠? 기저귀를 채워준다. 대상자의 근육이 무력해져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금 또는 실변하게 되므로 침상에는 콧띠불 밑에 방수포를 깔고 대상자에게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담요를 사용한다.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다. 대상자에게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좋으나 보온을 위해서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아니죠?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한다. 5.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아니죠? 높여준다.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높여준다. 35번의 정답은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60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